네, 안녕하세요. 전지적 타로 시점 윤아킴입니다. 2019년 6월 22일 토요일부터 7월 22일 월요일까지 한 달간의 연애운을 중심으로 한 황소자리 분들의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소자리 분들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황소자리 분들은 이번 달 뭔가 좀 풍성해요. 뭔가 모르게 여러 가지 면에서 나를 좀 채워줄 것들도 많고요. 새로운 인연들도 좀 많이 오고요. 물질적인 보상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 실제 이득이 될 수 있는 사건들이 좀 많이 생긴다. 특히 물질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승한 기간이다라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연애 쪽으로 본다면은, 자, 이건 이래요. 우리가 연애에서 물질을 취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선물 같은 거 받는 거 있죠. 상대에게 맛있는 식사 대접을 받는다든지, 선물을 받는다든지, 또 이제 여자분 같은 경우에 남자분이 드라이브를 이렇게 시켜주면서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받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상대방의 육체죠. 그죠? 그래서 이번 달에 이 황소자리 분들의 연애 상황은 뭐 일단은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인연은 두 번의 인연이 올 수 있습니다. 첫 인연은 짧게 끝나는 인연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부터 좀 앞으로 오래 만나갈 인연이 또 한 번 들어오시네요.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왔다가 한 명하고 너무 빨리 끝나고 나머지에게 내가 눈길이 가면서 그 사람하고는 좀 이렇게 빨리 안 끝나는 방향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경향도 좀 될 수가 있어요. 만약 황소자리 분이 지금 결혼 정년기에 계신다면 이번 달에 만나는 사람하고 진지한 결혼 얘기 쪽으로 이어져 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동시에 두세 사람 손을 봤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나한테 관심이 없고 한 명은 이상하게 빨리 뭔가가 진행돼서 원나잇까지 가요. 그러고 나머지는 띄엄띄엄 연락을 했는데 결국 남는 사람 이 사람인 거예요. 나머지 한 사람. 그런 형식으로 좀 가게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꼭 선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만남, 헌팅 같은 경우도요. 한 사람과는 원나잇, 한 사람과는 장기적인 연락, 한 사람은 연락 없음 쌩깡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원래부터 알던 사람하고 진행이 좀 잘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아마 어떤 결실을 보실 수 있을걸요? 그 사람하고 육체적인 관계를 해보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이번 달에는 아마 될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네요. 오래 사귀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 결혼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나 뭐 예물 얘기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은 뭐 이러니까 이 정도 하면 된다. 서로 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서로 최소한으로 하자 라든지 어떠한 구체적인 결혼 얘기들이 좀 오갈 수 있습니다. 간혹은 왜 한번 실패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뭐 결혼식 이런 거보다는 그냥 살림살이를 뭘 해올까 서로 그런 얘기도 좀 하실 수 있고 뭐 내가 다 있으니까 너는 몸만 와라든지 뭐 그런 얘기들 있죠. 진짜 구체적인 어떤 물질을 끼고 구체적인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오가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분들 썸 타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있어요. 서로 상대의 어떤 육체적인 매력 있죠. 그거를 서로가 각을 잡아보는 거죠. 내가 이런 면에서 좀 손해지 않아?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쟤는 외모 나보다 못한데 이상하게 좀 매력이 있단 말이야. 이런 거 있죠. 그런 어떤 생각들을 좀 하시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이번 달하고 이제 7월 달 한 중순까지 이 황소자리 분들의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뭐 회사나 그죠 본인이 사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금전에 관한 복이 조금 들어오는 달이겠죠. 그리고 나이가 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연금을 타게 된다든지 이런 어떤 일들이 좀 벌어질 수가 있겠다. 가끔은 요즘 잘 없지만은 부동산이 매매가 됐어요. 이런 얘기도 여기에서는 한번 나와볼 수 있겠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사귀고 계시던 연인들은 관계가 깊어지고 다져지고요. 이제 사귀기 시작하신 분들은 진지한 관계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불꽃 같은 거 쏘아 올려도 1차 폭발을 하고 뿌 이렇게 올라가서 2차 폭발을 한 번 더 하죠.
처음 만남과 사귀기까지 진행이 된 분들은 2차적으로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어떤 사건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애운은 상당히 지금 좋으신 거죠, 황소자리 분들. 그리고 이제 연인이 없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이야 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황소자리 분들이 연인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저기 소개를 좀 당겨서 많이 받아보시는 게 이 황소자리 분들에게는 연인을 만들어가는 좋은 어떤 그 생각이 아닐까라고 여겨지네요. 자, 그리고 헤어졌던 사람 다시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순수한 기억을 남겨두고 새로운 현실에 맞는 사람을 만나래요. 나의 현실에 맞는 사람. 과거에 헤어지신 분은 이 황소자리 분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 현실적인 계산을 잘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사람이 제 아무리 좋아도 나의 삶의 근간을 흔드는 사람과는 안 만나셔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서로 이가 맞는 어떤 그 조합들을 결국은 찾아가시는데, 아니면 나를 아주 편하게 해주는 대상을 만난다든지, 내가 어떤 걱정을 하고 늘 마음을 이렇게 노심초사해야 되는 그런 대상과는 오래 못 가시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겠거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만들어가는 시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소개 많이 받으시고요. 사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포기할 건 포기하고 믿음은 좀 깊어지는 그런 시기가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헤어졌던 분과의 만남은 시도를 안 하시는 게 좀 현실적이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황소자리 분들 중에서도요, 뭐 내가 상승이 다른 별자리라서 제가 좀 이런 면도 있어야 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재회를 시도해 보실 수도 있지만, 아마도 상대방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변해 있어서 나 또한 빨리 저러한 자세로 내 삶의 기반을 다져야겠어 라는 결심을 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헤어지고 몇 달이 됐는데 다시 만나보니까 이 사람은 부지런히 알아보고 뭐 결혼정보센터 이런 데서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더라는 거지. 이렇게 됐을 때 이쪽에서는 좀 뻥칠 수가 있거든요. 나랑 헤어지고 두세 달도 안 돼서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대에게 그게 절실할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때 이제 황소자리 분이 드는 생각이, 아, 나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나도 빨리 내 갈 길을 찾아야겠다 라는 현실 인식을 하는 계기는 될 수 있습니다. 재회가. 그런 의미에서는 한번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시도를 해보셔도 어차피 황소자리 본연의 모습으로 결국은 오실 거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상대에게 감성적인 것을 동조를 하셨을 때 좋은 말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상대를 만나서 상태를 확인한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만나보시는 건 괜찮습니다. 만나려고 하면 만날 수는 있습니다. 단 선물을 준다고 만나세요. 그냥 언제 나와 하시지 말고요. 내가 나한테 줄 게 있다 라고 해야 상대가 나와요. 그거 제가 팁으로 하나 드릴게요. 황소자리 분이 과거에 헤어지신 분과 만남을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 사람을 불러내고 싶어요. 그럴 때는, 아, 내가 너에게 줄 게 있어 라고 하셔야 상대가 나와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저 줄 거 없는데요, 거짓말 할 수 없어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황소자리 분들 워낙 우직하시니까. 그럼 조그만 선물을 하나 사요. 부담되지 않는 작은 선물을 사서, 또는 과거에 그분에게 뭐 받으셨던 물건을 돌려주는 거 좀 그런가요? 작은 선물을 하나 사셔서 어떤 구실을 붙여서 드리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 불러내는 것이 목적이시라면 선물 핑계를 대시면 아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참조하시고요. 자, 그리고 건강적인 부분들은요, 눈 있죠, 눈의 어떤 그 바닥에 있는 신경들 있죠. 눈의 바닥에 있는 신경들. 안구에 붙어 있는 신경들의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안과에서 검진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눈이 왜 이렇게 아플까요? 라고 하시거나, 또는 눈에 어떤 통증은 전혀 없는데 시력이 점점 저하되는 경우 있죠. 그래서 한번 안과를 직접 한번 방문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이제 테니스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뭐 팔꿈치 쪽으로는 문제는 조금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목이 늘 아프신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외에는 특별한 어떤 뭐 큰 질병 없고요. 이 눈 부분도 그렇게 뭐 큰 질병은 아닌데 약간 본인이 좀 신경 쓰이시는 정도로 약간의 좀 찜찜함이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이 기회에 검진 한번 해보셔라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금전이 상당히 좋아요. 황소다리 분들이 뭐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금전은 거의 뭐 꽉 차게 들어온다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요. 돈에 대한 걱정, 근심은 좀 별로 없으시겠군요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안에 이렇게 보시면 전반적으로 연애를 할 때 황소자리가 뭘 주의해야 될까요? 라는 거를 만약에 제가 얘기를 하나 드린다면 여자 황소자리의 단점이요. 너무 착하고 꾸밀 줄 모르고 내숭 떨 줄 모르고 우직한 거. 그 흔히 우리가 좀 세속적인 이야기로 약간 곰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연애에서는 내가 곰 스타일이라는 거는 직장이라든지 또는 결혼을 했을 때 시댁에서 봤을 때는 좀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직하고 변함없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연애 초창기에는 이 곰 스타일이 남자들에겐 좀 이렇게 참 이렇게 어렵다는 거죠. 오라고 해도 안 오고 가라고 해도 안 가는 여자. 좀 머리가 아프겠죠? 좀 민첩하게 움직여 주실 필요가 있다. 초기 연애 단계에 있는 여자 황소자리 분들은 상대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리액션을 해주고 하다못해 그냥 웃어주고 박수 쳐주고 그거라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사람이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아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 만난 사람이 본인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제 상대에게 해주는 리액션이 너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체면을 차려야지, 점잖게 보여야지, 이렇게 나대면 안 돼 여자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쾌활하게 처음에는 약간의 연기를 하더라도 우리 만남을 즐거운 분위기로 끌고 가기 위한 나의 노력과 애교와 조금의 내숭은 필요하다는 거죠. 연애의 어떤 그 양념과 같은 그러한 부분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음식의 비유를 하자면 굉장히 깊은 맛이 나는 어떤 그 깊은 맛이 나는 뭐라고 해야 지 장국 이런 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끔씩은 아이스크림 위에 이렇게 뿌려놓은 그런 그 약간 그 맛있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어떤 속성의 느낌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굉장히 진중하고 속이 깊은 여자구나라고 하면서도 이럴 때 굉장히 귀엽네, 이게 좀 가미가 될 수 있으면 아주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팁으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황소자리 분들 연애운 중심 한 달간의 운세였고요. 다음 운세는 7월 23일 이후로 사자자리부터 순서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되는 것 같고요. 지금 부산에는 비가 좀 하루 종일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 장마철 기간 동안에 음식으로 인한 탈이 없도록 주의하시고요. 다음 운세 안내일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저는 타로마스터 윤아킴이었습니다.